이승준이라는 대학생의 질문입니다. 10만 명의 탈북자가 넘어오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지금 이 인원이 남한으로 온다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통일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통일이 되면 2,5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10만 명.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 경제대국 10위권이고요. 13위에서 뭐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나라에서 10만 명을 못 먹일까요? 콩 한쪽도 반쪽씩 나눠 먹던 것이 우리 선조들 그렇게 가난하게 보릿고개를 지내면서도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5천만 국민이 10만 명도 못 먹여 살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감히 꿈꿀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100만 명이 넘어왔어요. 100만 명이 넘어와서 그 100만 명이 서독사회에서 잘 정착하는 것을 보면서 동독 주민들이 아 이거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불같은 염원이 끌어올라서 이게 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10만 명의 탈북자를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를 걱정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1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고요. 그거를 걱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걱정하면 우리는 통일을 꿈도 꿀 수 없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백승현이라는 어르신께서 보내준 질문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박 의원님의 이번 단식을 정치 쇼다, 공천 따기 용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 쇼라도 좋으니까 한명숙 대표가 또는 문성근 씨가 또는 이정희 의원이 쇼라도 좋으니까 한 번쯤 이런 거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천은 저는 공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가 공천을 따기 위한 쇼를 하겠습니까? 저는 작년부터 지역구 출마 안 한다고 공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공천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일부의 사람들은 토픽이 무엇이든 주제가 무엇이든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삐딱하게나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전복균이라는 직장인의 질문인데요. 이건 탈북자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네. 우리 박 의원께서 한때 기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투쟁하고 있는 언론 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노조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조합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복지 향상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아니면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몇몇 언론기관에서 이제 파업에 들어갔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주 극대화되는 때 아닌가요? 오늘 누가 공천 받았나, 왜 공천에 떨어졌나, 어느 지역에 어느 당에서 누가 나오나, 뭐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는 국민들의 그 알 권리가 아주 극대화되는 때인데 이런 때에 파업을 한다? 그거는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거는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삼가해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지금인가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깝지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은정이라는 직장인의 질문인데요. 의원님은 지난해 2월 본적을 독도로 옮기셨습니다. 예.
지금도 독도가 본적인지요? 왜 본적을 옮기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본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졌고요. 호적제도가 없어지면서 어쨌거나 이제 거주지의 근원이 되는 곳을 독도로 했는데 독도 문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우리 국민이 감정적으로만 독도를 생각을 하지 독도에 대한 자료나 그 법적인 어떤 그 이론, 논리, 마련이나 이런 데에는 전문가들이 물론 해줘야 되지만 독도 뭐 저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면 부르르 끓다가 어느 순간 또 팍 가라앉고요. 제가 국회에서 독도 특위도 하고 하면서 보면 독도가 사람이 유인화 작업을 해야 돼요. 경찰이나 군인은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안 보고요. 민간인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도 내고 정말 특위에서 그다음에 외통위에서 많은 제안을 했어도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단식했던 거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내가 나의 근본을 독도에다 두면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남편의 호적에서 저를 파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해라. 아주 토도 한 번 안 달고 그렇게 해라. 나도 같이 옮기고 싶지만 내가 대법관이어서 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칠지 모르니까 나는 마음만 같이 가겠다. 당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남편 호적에서 저를 파내는 작업이나 이제 같은 거거든요. 이제 호적도 없어졌고 본적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지만 어쨌든 행위는 그런 행위니까 남편한테 상의했을 때 남편이 아주 기쁘게 이렇게 동의를 해줘서 옮기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한 질문단 질문 5가지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정말 이거 가장 대담하군 하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쓰러졌을 때 뭐 쇼냐 뭐 이런 것이 조금 그래도 어찌 보면 저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그게 좀 대담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